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소프트웨어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이죠. 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다 앱 이용해 본 적 있죠? 현재 우리 수업도 클래스팅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본격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일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적이 있었나요? 네, 선생님도 어려운 일? 그런 일은 없었는 것 같은데, 가끔 그거는 생각해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면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맛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몇몇 친구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단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소 1단원은 소프트웨어의 이해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번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거와 현재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볼게요. 지금 과거와 현재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조금 시간을 줄게요. 네, 생각해 봤나요? 지금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인데, 두 가족 모두 지금 독도에 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지금 다른 것은, 여러분들 독도에 가본 적 있나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멋진 독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선생님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선생님 아마 10년 전에 10년 좀 더 넘었겠다. 선생님이 이 학교에 발령을 받기 전에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약간 시간이 비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울릉도 독도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8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마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울릉도나 독도에 갔다가 태풍이 오면은 배가 뜨지 않아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 기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울릉도 독도를 가게 되면은 포항으로 가게 됩니다. 포항 여객 터미널인가요? 거기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에 갔다가 이제 독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배가 이제 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과거에는 포항까지 가가지고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한번 보면은, 지금은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독도에 가는 배가 모두 취소되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독도의 날씨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배가 이제 뜨는지 안 뜨는지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죠. 물론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그 여객선 터미널에 전화를 해보면 되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로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날씨라든지 그 상황을 정보로 신속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된 까닭은 바로 뭐가 생겼기 때문이죠? 네, 바로 컴퓨터죠. 컴퓨터.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이제는 우리 핸드폰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오히려 되물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 어, 컴퓨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볼게요. 컴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잠깐 보면은 35쪽에도 나오거든요. 컴퓨터는 사람이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전자장치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라는 말 자체는 원래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컴퓨타레에서 유래를 했고, 계산하거나 이제 논리 연산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은 그래픽이나 음성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나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컴퓨터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19세, 19살이 될 무렵에 아버지의 어떤 계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가 아마 컴퓨터의 이제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이제 데스크탑, 예전에는 컴퓨터의 크기가 좀 컸거든요. 지금 보면 요거는 애플 사건데 일체형이죠. 여러분들 이제 데스크탑 사면 이제 본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체형으로도 이제 나온 지도 사실 오래됐어요.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이제는 이 컴퓨터가 우리 핸드폰 속으로 들어와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단어 이름이, 작은 단어 이름이 소프트웨어의 이해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무언가라는 것을 컴퓨터의 작동 원리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컴퓨터는 구성을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보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 주변 처리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 본체 안에 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기억 장치와 제어 장치와 연상 장치가. 그리고 주변 장치는 입력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그러니까 정보를,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입력 장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출력 장치는 뭐가 될까요? 네, 모니터나 뭐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이거는 외장형 하드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O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쳤을 때는 윈도우 같은 거를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선생님이 지금 요거 PPT, 파워포인트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한글,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함께 있을 때, 이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란 무엇인가? 하드웨어를 먼저 하고, 잠시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먼저 알아보고, 하드웨어 먼저 볼게요. 하드웨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지 움직이죠? 네, 그렇죠. 사람이 시동을 걸고 이제 운전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자기계 장치의 몸체, 이 자동차 자체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하드웨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움직인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결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움직여준다. 정리를 하자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전자기계 장치가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사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 몸은, 신체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자,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전자기계 장치가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 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컴퓨터에는 또 여러 가지 크기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PC가 있고, 그리고 이동형으로 이제 노트북이 있고, 또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세탁기나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이런 데에도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이제 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슈퍼컴퓨터예요. 아주 성능이 뛰어난 이제 컴퓨터고, 그 다음에 연구소나 이제 뭐 대기업, 은행 이런 데서 아주 다수의 단말기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력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형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과서 35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39쪽 요 윗부분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지 한번 여기 체크해 볼까요? 네. 한 두세 개 정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가 있다면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새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이 주된 정보 창구가 이제 책,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되겠고요. 뭐 그림, 뭐 신문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지금은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컴퓨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 이유가 아마도 책이든 텔레비전이든 그 다음에 신문이든 잡지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로 다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위에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 컴퓨터를 골랐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예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나요? 자, 먼저 예를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 광고와 신문 기사에서 찾은 내용인데 스마트 냉장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스마트 냉장고가 있나요? 네, 요새는 어쨌든 요새 이 냉장고를 보면은 외부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창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냉장고의 상태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문이 열렸을 때 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그런 소리 것들이 있는데 아주 최신 냉장고에 보면은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아주 좋죠. 이게 투명하게 돼 있나요? 그리고 음식을 넣으면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어서 음식이 신선하게 보관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시간을 한 1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찾기 어렵죠, 좀. 네. 선생님이 예를 한 개 드릴게요. 음, 퀴즈를 한번 낼까요? 자, 이것은요, 얘는 모든 집에, 대부분의 집에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무엇일까요? 어렵죠? 자, 두 번째 힌트. 어, 얘는 밤에 이용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아랫집, 아파트에 산다면 아랫집, 윗집에 약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8시 이전에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감이 온 것 같죠? 세 번째 힌트. 자, 이 제품은, 어, 물을 되게 많이 써요. 물을. 네, 이제 답을 말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이 제품은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뭐죠? 네, 바로 세탁기입니다. 자, 세탁기 요새 보면은 또 스마트한 이런 똑똑한 세탁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마트 세탁기는 옷에 넣으면 무게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물높이를 조정해 준대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탁기들은 물의 옷의 양에 상관이 없이 물을 똑같이 넣어서 세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좀 많이 아깝게 낭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탁물의 양에 따라서 물을 조절해 준다면은 물이 엄청 절약이 되겠네요. 그리고 옷감의 종류를 스스로 알아내서 옷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옷을 세탁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예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남길 테니까 형성평가를 잘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한다고 수고했습니다.